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오늘은 식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도 그 간장, 된장처럼 석유 찌꺼기에서 나온 그 빙초산에 각종 화학 첨가물로 범벅이 된 합성 식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품 뒤에 라벨을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먼저 식초의 종류는 크게 발효식초와 합성식초 두 가지가 있고, 이 발효식초는 다시 일반 발효식초와 속성 발효식초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 발효식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나 포도 등에 함유된 당이 효모에 의해서 이제 발효가 되면, 그러니까 술이 돼요.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그 알코올이 한 번 더 발효가 되면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미 같은 곡식의 경우는 발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분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써서 당화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발효해서 술을 만들고 다시 초산 발효를 거치면 현미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과식초든 현미식초든 1차 발효에서 당이 발효되어 알코올이 되면 2차 발효에서 1차 발효된 알코올을 한 번 더 발효시켜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그 자연 발효 식초 제품은 뒤에 제품 그 원재료민 함량의 라벨을 보면 주원료인 사과나 현미 그리고 물 말고는 써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정이나 합성 첨가물 이런 게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발효를 한 게 일반 발효 식초고요. 두 번째 속성 발효 식초는 자연 발효 식초는 이제 한번 만들려면 최소 몇 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식초의 생산 단가와 기간을 낮추기 위해서 1차 당 발효는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알코올에 포도당이나 과당 같은 당류를 넣고 거기에 초상균을 넣어서 2차 발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발효만 한 식초가 속성 발효 식초, 주정 식초입니다. 주정 식초는 과일, 현미 등의 주원료 없이 알코올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신맛을 내는 초산 외에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합성 첨가물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맛을 냅니다. 이 과정에서 현미 액기스가 들어가면 현미 식초가 되는 거고, 사과 액기스가 들어가면 사과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가 아닌데 100% 자연 발효 사과 식초라고 제품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조 공정상에 원재료가 4% 이상만 들어가면 그 재료를 제품명에 표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알코올 발효도 발효긴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100% 자연 발효 사과 식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이 속성 발효 식초는 제품 뒷면의 라벨을 보면 주정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정이란 이제 알코올, 에탄올, 그러니까 이 에탄올을 시작으로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1차 발효를 상량을 하고, 합성 향료나 합성 첨가물이 이제 주정 식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합성 향료는 알코올, 프로필렌 그리콜, 이런 혼합 용액이나 유화제, 안정제, 부영제, 이런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의 화학 성분이 혼합돼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합성 향료는 소량만 섭취해도 두통, 복통, 순환기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 위험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원은 버터향을 내는 디아세틸 성분이 폐와 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그 합성 식초입니다. 합성 식초가 앞서 언급한 자연 발효 식초나 주정 식초와 같이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석유를 원재료 만들어낸 그 아세트산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흔히 이거를 빙초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6도 이하에서 얼음과 같은 결정체로 존재한다고 해서 얼음 빙자를 써서 빙초산이라고 하는데, 이 빙초산이 석유를 여러 차례 가열하고 분해하면 이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를 에탄올과 이제 합성해서 만든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화합물입니다. 빙초산이 그 식품으로 쓰이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빙초산은 섬유 염색제나 제초제 등 공업용으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순도 99% 이상의 공업용 빙초산에서 중무속만 제거해서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식초가 나오게 된 거죠. 이 빙초산에 물과 조미료를 혼합해서 만든 게 합성식초입니다. 과일이나 곡식을 발효시켜서 아세트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트산과 석유에서 합성해낸 아세트산은 화학
분자 구조만 놓고 보면 뭐 똑같죠. 근데 화학식이 똑같다고 석유에서 합성해낸 아세트산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빙초산 자체는 이제 염산, 황산과 같이 이게 산도가 강한 화합물이잖아요. 석유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지 이걸 식재료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좀 많이 들죠. 빙초산의 산도가 얼마나 강한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깻잎에 빙초산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강한 산성 때문에 초록색 잎이 금방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염산 테러를 당해서 이제 화상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날달걀을 빙초산에 담그면 껍질 부분이 탈색이 되면서 녹아내리고 그리고 빙초산의 강한 산성 때문에 흰자와 노른자가 단백질이 변형돼서 마치 익은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 돼지고기의 경우 빙초산에 담그면 부피가 점점 증가하면서 색이 변하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되고요. 그러니까 빙초산의 강한 산이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 있는 부분에 닿았을 때 살코기를 이제 녹이고 손상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피부나 먹었을 때 장점막이나 위점막 등에 닿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식용 빙초산은 초산 농도가 29%까지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빙초산 용기에도 적혀 있듯이 고농도의 빙초산은 피부 접촉 시 뭐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섭취 시에는 식도와 위 점막을 망가뜨려서 소화기계 뭐 부식성 손상이나 전신의 흡수 시에는 심각한 뭐 중독 증상도 보이고 그래서 적혈구의 뭐 세포막이 파괴되거나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밖으로 나오는 이제 용혈 아니면 저혈압, 간부전, 심부전, 혈관 내 응고 장애 뭐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빙초산에 의한 화상 상처들인데 심각하죠. 이야기는 작년 10월 도어 싱크대 아래 찬장에 놓여있던 빙초산이 쏟아지는 바람에 팔다리와 배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뉴스에도 뭐 빙초산으로 인해서 이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몇 번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시끄러운 적도 있었죠. 그 식품 규정이 이제 엄격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순도 20% 이상의 빙초산을 독극물로 분류를 해요. 공업용으로만 쓰고 사용하는데 이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도 99% 빙초산을 제조업체나 뭐 도매상, 마트에서도 뭐 구입할 수 있고 사용량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빙초산을 식품 첨가물로 인정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빙초산이 발효 식초에 비해서 가격이 10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집 뭐 단무지, 피자, 뭐 오이 피클, 뭐 물냉면, 초고추장, 뭐 절임류 등 뭐 맛을 내는 용도 외에도 발효 제품들, 식품 보존제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빙초산을 이제 무절임에 넣는 이유가 식초 대용인 것도 있지만 사실 일종의 방부제로 쓰이기도 해요. 같은 이유로 통조림 같은 깡통 제품에도 빙초산을 많이 씁니다. 이게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일반 식초와 빙초산으로 만든 피클을 가지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게 더 맛이 있나? 외국인들은 일반 식초로 만든 피클이 대부분 더 맛있다고 답한 반면에 50명의 한국인 가운데 무려 47명이 빙초산으로 만든 피클이 새콤달콤하니 더 맛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빙초산의 위험성에 묻어진 것도 모자라서 합성 첨가물들의 맛에 길들여진 거죠.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년에 빙초산을 희석해 만든 합성 식초를 그 발효 식초랑 구분하기 위해서 희석초산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좋은 식초를 먹을 경우에 그 효능이 이제 매우 탁월한데 천연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 주성분인 초산 외에도 구연산, 아미노산, 호박산 등 60여 종의 이제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미식초는 아미노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 8종을 비롯해서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과일식초 중에는 감식초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고 사과식초는 칼륨이 매우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식초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식욕을 증진을 하고 또 혈압을 낮추고 비만 당뇨를 예방하기도 하고 간 해독, 암에 대한 면역력도 높이고
피부를 좋게 만드는 뭐 이런 많은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식초를 1만 년 역사의 뭐 묘약이라고도 하고요.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가 하루 100g의 식초 섭취만으로도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식초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압과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지중해 음식 문화 가운데 올리브유에 이제 발사믹 식초를 빵에 찍어 먹잖아요. 여기에 이제 식초로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빵만 먹으면 혈당이 이제 급격히 오르게 되죠. 탄수화물이니까. 근데 초를 함께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돼요. 천년의 영양학술지에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식초를 먹었을 때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비활성화돼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 안드레 박사팀 그 연구 내용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자기 전에 사과식초 2숟갈을 먹게 했더니 아침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최대 6%가 감소했다고 뭐 이런 임상 연구도 있고요. 정리하면 합성 식초를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초에 함유된 고유의 영양소와 그 풍미를 얻으려면 과일이나 곡물 같은 원재료를 1차 발효해서 술을 만든 다음에 2차로 그 술을 한 번 더 발효를 시켜 만든 자연 발효 식초를 골라서 먹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뭐 시중에 뭐 제품들을 쭉 보니까 괜찮은 식초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제품은 자연드림의 생사과 식초네요. 그래서 사과 착즙액 100%로 이제 사과로만 만든 식초고요. 이 제품은 차련미 발효 식초인데 차련미가 55.3%, 누룩 1.3%, 정제수 이렇게 해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식초가 되겠습니다. 식초 고르실 때는 이렇게 제품 뒤에 라벨에 이런 원재료만 합성 첨가물이나 주정이 없이 이런 원재료만 써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식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옳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